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펩트론 주가가 하한가를 쳤는데, 뭐 어제도 이제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좀 반등하는 거를 봤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고, 근데 이제 어, 일라이 릴리가 카모루스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일단 뭐 간단히 보면 이게 스웨덴 회사예요. 근데 시총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5조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억 7천만 달러, 1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목적은 인크레틴 계열 기반의 장기 지속형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협력이다. 그 비만 쪽이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카모루스의 약물 전달 플랫폼인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을 활용하여 일라이 릴리의 후보 물질을 월 1회 또는 그 이상 투약 가능한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개발 및 상용화할 목적이다.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면 이제 파격적이고 적용 파이프라인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이라는 게 주사 후 체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약물 성분을 수일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방출을 한다. 환자 편의성과 치료 수능도 대폭 향상, 장기 지속형 제형의 혁신적 기술로 평가된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이 젤 형태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월 1회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 월 1회 이상 투약 제형은 아직 글로벌 선점자가 없는 상황이다.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치고 나가고 싶은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경구용도 사실 개발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번에 주가가 14% 폭등을 했나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일라이 릴리가. 어, 근데 이제 펩트론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펩트론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럼 일라이 릴리가 왜 카모루스를 선택을 했냐? 이제 크게 보면 일단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크게 보면 인크리팅 계열에 즉시 적용 가능해서 그렇다. 어, 지금 시장 선점 압박이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경쟁이 치열하고 화이자 등 경쟁사들이 장기 지속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릴리는 다중 플랫폼 전략으로 리스크 분산을 추구한다. 그래서 AI가 내놓은 분석은 뭐 펩트론을 버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펩트론과의 계약은 기술 검증 단계인 반면에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즉각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한 라이센스 계약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즉각적인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릴리 측은 두 계약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펩트론과의 협력도 계속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 카무루스 계약은 인크레틴 계열에 특화된 반면 펩트론 계약은 펩타이드 약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 평가 중이다. 그래서 펩트론의 기회는 올해 4분기 기술 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릴리 외에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 독일, 일본, 스위스 기업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추가 계약 발표 시 주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한가를 친 거는 이 경쟁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 독점적인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가에 이제 반영돼 있었던 거죠. 주가가 하한가를 쳤다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반박을 했지만 뭐 그 내용은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뭐 두 계약은 서로 다른 기술과 상이한 적용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릴리는 플랫폼 다각화를 통해 시장 리스크를 관리 중이다.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는 여전히 구호 부가가치 3세대 기술로 평가받으며 향후 본계약 성사 시 카모로스 대비 더 높은 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다. 글쎄요. 요거는 좀, 근데 3세대 기술도 아니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스마트 대포는 펩토론이 개발한 초음파 분무건조 기반 장기 지속형 미립구 약물 전달 기술로 미립구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어, 가는 주사쯤 사용이 가능하고 환자 자가 투여와 통증 감소에 유리하다. 어, 현탁 및 주사 과정이 간편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성이 높으며 비독성 용매만을 사용해 안전성도 뛰어나다.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투약 주기를 일주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 적용한 대표 파이프라인이 PT320이 있어요. 펩토론에. 근데 FDA 임상 3상에 들어가서 3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AI가 분석한 타 제약사도 이제 애로 가능성이 있다.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총이 3조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일라이 릴리와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예. 인크레틴이 뭐냐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뭐 좀 알아야 되니까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음식 섭취 후 소화관에서 분비되어 췌장 베타 세포의 작용, 혈당에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주요 종류에는 GLP-1과 GIP가 있다. 기능은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촉진, 일부는 글루카곤 분비 억제, 위 배출 지연, 식욕 억제 등의 기능이 있다. 펩타이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 분자를 의미하는 생화학적 용어이다. 단백질보다 짧은 아미노산 사슬이다. 그래서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이렇게 이제 점점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펩타이드는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 등 다양한 생체 내 기능을 가진 분자군을 포괄한다. 인크레틴 역시 펩타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안에 인크레틴이 있는 거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이제 인크레틴은 정리하면 소화관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특정 호르몬군이다. 펩타이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분자 전체를 의미한다. 두 개 이상 100개 이하인가 그렇죠. 50개인가 100개인가 그 이상은 이제 단백질인 거고요. 예시가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펩타이드는 화학적 구조로 분류되는 분자군이고 아미노산 사슬이고 인크레틴은 기능에 따라 정의된 특정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좀 다르죠. 좀 더 이제 쉽게 보면 펩타이드 기반은 모양 기준으로 분류했다. 단백질 조각으로 만든 약이면 다 해당된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 GLP-1. 인크레틴 기반은 기능을 기준 분류다. 혈당 조절을 위해 작용하는 특정 호르몬 계열 GLP-1, GIP, TJ 파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은 김치 요리 전체다.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죠. 인크레틴 기반은 그 중에서 김치찌개 같은 특정 요리 종류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카모루스 인크레틴 계열의 즉시 가능한 이유가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검증된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는 거죠. 카모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은 체내 주입 후 액정 젤로 변환되어 약물을 수일 수개월간 서서히 방출을 한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미 오피오이드 의존성 치료제로 FDA, EMA,
TG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호주에서 승인을 받았고 호환성도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미 시판 중이고요. 그래서 인크레틴 약물의 특성과 시너지가 또 있고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는 단백질 기반 펩타이드로 체내 반감기가 짧아서 빈발한 투약이 필요한데 프리드 크리스탈은 펩타이드의 장기 지속형 제형 기발에 최적화되어 있다. 월 1회 투약 가능하고 화학적 변성이 없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즉각적 협력 사례. 뭐 이거는 이제 계약을 착용해서 체결해서 즉시 적용 가능함을 입증한다. 그래서 카모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방출 메커니즘이 액정젤 기반 서서히 분해되고 일반 지속형 기술은 미세입자 서방출. 근데 이제 카모루스 기술도 미세입자 서방출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액정젤 기반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크죠. 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투약 주기가 월 1회 이상 주 1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상업적 검증이 완료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적용 사례가 오피오이드에 이미 적용을 했고 이미 상용화된 플랫폼이므로 추가 개발 리스크가 낮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카모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은 인크레틴 계열 펩타이드와의 화학적 호환성, 상업적 검증, 장기 투약 가능성으로 인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며 기존 주간 투약 제품을 월간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당장 쓸 수 있는 거를 기술을 산 거죠.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예상을 못했던 거죠. 펩트론의 주가에서는. 자, 미세입제 서방출은 뭐냐? 서행할 때 서예요. 컨트롤드 릴리스라는 거예요. 약물을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제조한 뒤 이 입자에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설계한 약물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약물을 미세입자에 봉입해 체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되도록 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이다.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플루이드 크리스탈의 그 플루이드 크리스탈도 서방출 기술에 포함되고 스마트 대포도 미세입자 기반의 서방출 기술로 분류된다. 그럼 둘 다 서방출 기술인데 그럼 펩트론은 뭐가 문제여서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 젤이 핵심이에요. 젤 기반 약물 방출 기술은 미세입자 기반 서방출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카모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이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디테일하게 핵심 포인트인데 젤 기반이 미세입자 기반보다 우수한 이유가 뭐냐? 혈중 농도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젤 기반은 체내에서 빠르게 액정젤로 변환되어 약물을 안정적으로 감싸고 초기 과방출, 버스트 릴리스가 없이 장기간 균일하게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 기간 및 속도 제어를 한다. 컨트롤드 릴리스라고 하죠. 젤 매트릭스 내에서 약물이 확산 분해되며 수개월에 걸쳐 방출되므로 투약 주기 연장 및 정밀한 방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젤 매트릭스는 뭐냐? 체내에서 젤 상태로 전환되어 약물을 감싸고 방출하는 구조체다. 물리적인 구조체다. 그리고 약물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젤 내에서 보호돼서 젤 매트릭스로 형태로 돼서 변성 분해 위험이 낮다. 그래서 투여 제조 편의성도 있다. 프리필드 주사기나 펜, 이제 전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했죠. 환자 스스로 쉽게 투여할 수 있다. 이제 골다공증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제조 공정도 표준화되어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상업적 임상적 검증이 됐다. 이미 FDA, EMA, TGA 이거는 이제 호주고 이건 유럽이에요. 오피오이드 치료제 등으로 승인되어
200만 도주 이상 투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미 상업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게 핵심 이유예요. 결국 왜 그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을 채택을 했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젤 기반이 카무루스만의 글로벌 유일 기술인가? 지질 기반 액상 제형이 체내에서 액정 젤로 변환되어 약물을 장기간 방출하는 독자적 플랫폼이고, FDA, EMA, TGA 규제 기관에서 상업적, 임상적으로 모두 검증된 상태이며, 그래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 지질 기반 액상 제형이라는 것도 뭐냐? 지질이라는 거는 이제 기름 성분인데, 기름 성분 바탕으로 액체 상태의 약물 제형을 말한다. 글로벌 유일성 유무를 봤을 때 젤 기반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이드로젤 젤 기반 약물 전달 기술 자체는, 근데 지질 기반 액정젤로 변환되어 장기간 방출, 글로벌 규제 승인, 대규모 상업화까지 모두 이룬 플랫폼은 극히 드뭅니다. 유일하다고 봐야죠. 카무로스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이자 인크레틴 장기 지속형 제형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상업적, 임상적 검증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명확해지죠. 뭐 씁쓸하지만 펩트론이 이제 국내 기업이니까 당연히 뭐 전 주주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고 글로벌 규제 승인 상업화까지 이룬 독보적 플랫폼이므로 현재 인크레틴 계열 장기 지속형 신약 분야에서는 카무루스가 사실상 유일하게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젤 기반이라는 점이 카무루스의 핵심 차별화 기술이며 글로벌 파트너십 릴리에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한 게 이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정리를 한 거예요. 젤 기반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 기술과 미세입자 기반 기술은 방출 메커니즘이 있는데 체내에서 젤로 전환된다. 근데 초기 버스트가 과방출 여부가 최소화되고 혈중 농도 안정적이다. 근데 변동성이 있고 정밀 제어 용이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표준화 대량 생산도 용이하고 상업화의 경험이 있다. 시판 경험까지 있다. 지질 기반 액상 제형이 뭐냐? 말 그대로 기름 성분, 지질을 바탕으로 한 액체 상태의 약물 제형을 말하는데 기름을 활용해 약을 감싸거나 녹이는 방식인데 지용성 약물을 더 안정적이고 천천히 몸에 흡수되게 할 수 있다. 지속형 주사제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이 체온에서 젤처럼 굳는 기름 기반 액체다. 주사하면 천천히 녹으면서 약물이 오랫동안 방출되고 좋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약을 기름 젤리에 녹여서 몸속에 천천히 퍼지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라이 릴리가 카무루스 선택을 한 이유가 중요도 순서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커요. 상업적, 임상적 검증이 돼 있고 글로벌 규제 승인을 받았다.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FDA, EMA, TGA 이제 호주라고 그랬죠. TGA가 EMA는 유럽이고 3선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실제 시판 중이며 그 아까 오피오이드 치료제가요. 대규모 투여 경험과 안정성 효능이 입증되어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규제 리스크와 상용화 실패 위험이 낮다.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카무루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냐.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페트론의 관계자는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일종의 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이 펩트론을 공부했다고 해도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즉시 적용 가능성과 개발 속도, 방출 메커니즘의 우수성,
젤로 변환되는 거죠. 제조 공정의 단순함 및 대량 생산 용이성, 파트너 리스크 및 최소화 및 신속화 시장 진입 가능성.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미세입자 기반 펩토론은 미래가 암울한 거냐, 기술 수출 문제 발생한 거냐. 작년 10월 계약한 의미가 일라이 릴리가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내부 R&D 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다. 그래서 4분기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요. 릴리 카무루스 계약과의 차별성은 이제 카무루스는 즉시 적용하는 한 거고요. 스마트 대포 기술은 국내에서 이제 상용화 경험은 있어요. 전립선 암 치료제인데 글로벌 규제 승인은 아직 미비하다. 그리고 스마트 대포 기술이 3세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고 2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좀 불리하죠. 근데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펩토론 계약의 전력적 가치는 확인을 해보면 일라이 릴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랫폼 다각화 전략이다. 인크레이팅 계열에는 카무루스 기술을, 펩타이드 계열에는 펩토론 기술을 적용하는 이중 전략이다. 두 기술은 적용 대상과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어 상호 보완적이다. 스마트 태포는 분무 건조 방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카무루스의 2세대 기술 대비 품질 관리와 안정성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펩토론과 릴리 계약은 제일 핵심이 기술 평가 계약이다. 4분기에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즉시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컸다는 거고요. 근데 스마트 대포는 3세대 수준은 아니에요. 2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젤 기반 3세대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더 오래된 방식이다.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구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만든 미세한 입자의 약물을 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생분해성 고분자니까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약물을 방출하고 생분해된다는 거죠. 제거 수술 필요. 한계가 뭐냐면 유해 용매를 사용했다. 초기 과방출, 제조 난이도, 불안전 분해. 그래서 젤 기반이 등장한 거다. 체온에서 액체 젤로 전환된다. 구조체 형성. 그 젤 매트릭스죠, 이게. 용매 불필요, 과방출 없고 정밀한 방출 제어 가능해서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구는 한때 혁신적이었으나 현재는 한계가 뚜렷한 2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받고 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이 방식을 쓰는 거는 생분해성 고분자 미립구 방식을 쓰는 거는 레거시 기술과 FDA 승인 이력, 비용, 규제 안정성 때문이다. 그래서 젤 기반 방식보다 좀 떨어지는 건 팩트예요. 근데 미세 입자 기반 기술 중에서는 우수하다. 펩토론의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이 정밀한 입자 제어 및 생산성이 있다.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으로 미립구의 크기와 분산도를 매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미세 입자 기반 기술의 한계였던 입자 불균일성을 크게 개선했고 혈중 농도 변동성도 기존 미세 입자 방식 대비 최소화했다. 대량 생성과 QC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미세 입자 기반 기술 중에서 우수하다는 거예요. 주사 편의성 환자 수능도도 좋다.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은 초음파 노즐을 이용해 액체를 매우 미세하고 균일한 입자로 분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립구의 크기와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미립구가 작고 균일할수록 얇고 가는 주사침으로 무리 없이 주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용매 안정성 및 약물 안정성이 있다. 근데 기존 미세 입자 방식은 유해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그 상업화 경험과 확장성. 그래서 젤 기반이 혈중 농도 변동성에서 더 우수한 것은 맞지만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는 기존 미세 입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서 정밀 제어, 대량 생산, 품질 관리, 주사 편의성, 상업화 경험 등에서 강점을 보인다.
정리하면 젤 기반보다 열이라는 점은 인정하는데 미세입자 방식 내에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사족인데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 자체가 펩트론만의 글로벌 유일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과 CDMO 업계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는 공정인데 펩트론의 차별점은 이 기술을 장기 지속형 미세입자 주사제에 최적화해서 요런 이제 어, 최적화 방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미세입자 기반 서방출 방식도 이게 뭐 올드하고 막 쓸데없고 뭐 그래서 버리는 기술이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젤 기반 방식이 좋은 거 맞지만 아직도 많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 심지어 이제 그 펩토론의 기술보다 뒤처진 건데 나름 이제 어, 자기 회사에 맞게 좀 추가 개발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미세입자 기반 서방출 기술을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있다. 오크위드 랩이 어, 뭐 이제 나름 이제 약간 최적화를 시켰겠죠.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노코 파머슈티컬스도 어, 이제 나름 자기네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고 머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카무루스의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하죠.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펩트론의 기술이 이제 뭐 일라이 릴리가 채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만약 안 되더라도 다른 데 이제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에는 이미 일라이 릴리와의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독점적 계약인 줄 알았는데 투자자가 전혀 예상 못한 이제 그게 발생을 한 거죠.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어려운 것 같고 내용상으로는 괜찮은데 사실 주가로는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가 칠만 했나 그 분석을 한 건데 맞는 것 같아요. 하한가 칠만 한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는 역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